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호성 산문집. 오늘은 45번째 이야기고요. 오늘은 앞에 네, 새우잠과 굴의 꿈, 굴의 학교 꿈이네요. 네, 이거는 제가 먼저 읽고,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미래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이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고래가 보이나요? 음. 네, 이 고래가 큰 고래가 있습니다. 네, 고래를 사람이 거꾸로 잡고 있는 건가? 그러네요. 거꾸로 예, 고래 들고 위에는 있네.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건지. 고래를 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밑에가 지구네, 그죠? 지구를 음. 한 발로 밟고 거꾸로 하는 고래를 거야, 이거 지금 맞아. 들고 있네요. 성경쌤이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간다니까. 예, 예, 우리 준수 선생님부터 읽으시죠.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어릴 때부터 늘 어른들한테 들어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가져라는 말이었습니다. 넌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꿈을 꾼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식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 세대가 되어버린 저 또한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너의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다. 학생들 또한 이 말을 듣고 식상해할 게 뻔합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 시인 조병화 선생님께서 물리대 학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 친필로 꿈이라고 쓴 삼각형 깃발을 1층 계단 입구에 세워놓았습니다. 학생들은 그 깃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린애인가? 저런 깃발을 다 세워두고 시인 학장이라 좀 다르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고향 경기도 안성 난실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마을 입구에 와서 꿈이라고 쓴 깃발이 펄럭이는 집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단순히 선생께서는 왜 꿈이라는 말을 저렇게 좋아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만 했지 그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꿈을 꾼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갈수록 젊을 때 꾼 꿈의 모습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병화 선생님께서는 젊을 때 꾸는 꿈이 일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꾸는 꿈은 아무리 꿈이 크다 할지라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 꾸는 꿈과 어른이 되어 꾸는 꿈은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현실의 범위와 한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게 뻔한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꾸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 꾸는 꿈은 역시 새우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굴의 꿈을 꾸어라는 말을 대하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 비록 작은 보리 새우처럼 웅크려 잠을 잔다 하더라도 꾸는 꿈은 굴의 꿈을 꿔야지 하고 힘이 쏘였습니다. 꿈을 꾸는 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860년에 태어난 메리 로버트슨이라는 미국 화가는 78세 때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이 할머니 화가는 자신이 자란 시골의 풍경, 썰매 타는 풍경이나 추수감사절 풍경 등을 그림으로 그려 동네 약국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술품 수집가 루이스 켈도어가 이 그림을 발견, 뉴욕 미술계에 소개함으로써 할머니는 순식간에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상을 정교하게 표현한 그림인데다
할머니의 지극한 나이와 소박한 인격 등이 한데 어우러져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할머니 화가는 오른손에 관절염이 심해지자 왼손으로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00세 때까지 그림을 그렸으며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자는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날개가 부러져 땅바닥에 앉아 굶어 죽는 새와 같습니다. 한번 꾼 꿈은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꾸준히 추구해야 합니다. 꿈은 어쩌면 꿈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추구하지 않은 꿈을 지니고 있는 것은 자기 손에 든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분명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인생은 젊을 때 어떠한 꿈을 어느 정도 꾸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아이스크림이 녹아, 녹는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냉동실에 그 아이스크림을 채워놨던 것들이 아이스크림이 전부 다 녹은 거예요. 음, 아이스크림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녹았어요, 한쪽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전화를 했죠. AS를 받아야 되냐 해가지고. 그랬더니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서 그래서 이게 그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이 좀 열려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끄집어 내놓고 그리고 문을 다시 이제 꼭 닫아놨죠. 그리고 온도도 원래 여름에는 영하 18도가 아니라 우리는 18도로 나 있었는데 21도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놓고서는 한 3시간 있다가 보니까 완전히 아이스크림이 전부 다 물이었었거든요. 다 녹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굳었더라고요. 지금 완전하게 이제 다 땡땡하게 이제 얼었죠. 이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음. 그 아이스크림이 녹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먹을 수조차도 없어요. 다 물이니까, 그거를. 그런데 다시 얼으니까 이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얼어도 뭐 괜찮아요? 모양이 틀어지거나 이러지 않았나? 아니야,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뜯어서 이제 먹어야지. 음, 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회사에 있으니까요. 재밌는 게 아이스크림이 녹든지 좀 뭐 모양이 틀어지든지 그러면 있잖아요. 거기는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야 하면 아유 그거 뭐 가져가야 좋은 거 새 거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물건을 파는 데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이 가져가도 이제 그 가져가면 또 나눠 먹을까 봐 안 줘요. 그냥 음, 그냥 다 버리고 혹시라도 뭐 그렇게 된 거는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녹으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영하로 내려가면 다 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는 점이 달라요. 우리 왜 저기 그 물이 끓는 점이 그렇지. 물하고 기름하고 끓는 저기 점이 다르잖아요. 물은 100도씨에서 음. 끓지만 기름은 뭐 70도인가리에 여기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그 아이스크림 온도를 우리가 저기 21도 그러니까 저희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냉동 창고 온도가
마이너스 24도 그 정도 거의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모르면 그래서 냉동실도 저희들 아이스크림 넣어놓을 때는 21도 맞춰놓으라 해요. 최소한 우리 그 매장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냉동 온도가 거의 써 있거든요. 냉동기에. 18도로 돼 있는데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다 21도로 돼 있을 거예요. 21도, 24도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네요. 그래 집에 그 냉장실, 냉동실 모든 곳에 보면 팬이 있어요. 팬이 돌아가고 있다고. 음. 그 저기 팬을 막아 놓으면 이제 안에가 냉기가 안 돌잖아요. 그래서 너무 꽉 채워 넣어도 안 되는 거네. 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한번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사오면 잔뜩 큰 거를 한 100개씩 사다가 집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막아놔서 그런가 보네요. 어, 처음, 또 어떤 처음 사람은 또 너무 없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없는 거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휑한데 틀어 놓으니까 그냥 뭐 얼려질 게 없는 상황에서 틀어 놓는데 그렇게 틀어 놓는 건 이제 바보 같은 짓이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그래갖고 막 없는데. 고드름이 끼잖아. 그래서 없는데 막 세게 틀어놓으니까. 아니, 없는데 세게 틀어놔서 고드름 끼진 않아요. 아, 그래요? 고드름이 끼는 거는 문을 열고 닫고 해서 그 습이 들어가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그 더운 공기가 들어갈 때 찬 공기가 만나서 송해가 끼는 거지.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송해가 이렇게 많이 끼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냉동고에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송해가 많이 끼는 거는 많이 열었다 닫았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안 하는데 어떨 때는 또 하고 막 그러길래. 또 하나는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성에가 더 많이 끼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통에 성에가 많이 꼈다는 얘기는 물이 열려 있었든지 많이 열고 닫고 했다든지 그래서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걸 깨주고 하거든요. 음. 일반인들 잘못 깨면 통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깨고 그래요. 여튼 여기에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었네요. 네, 어쨌든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다. 아.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여기 이 시인 조병환 선생님이 뭐 꿈이라는 삼각형 깃발을 지금까지도 꽂아 놓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성이라서 안성 날실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 가까우니까 한번 지금도 꿈에 깃발을 꽂아놓고 계신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거기 그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거기 문학관으로 해놨네. 조병아 시인 문학관으로 해놨네. 학관으로 해놨으면 있겠죠. 그러니까 깃발이 아직도 꽂아 있느냐 안 꽂아 있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학관에 아마 그 어딘가 그게 있지 않을까요? 음, 찾아보죠 뭐. 꿈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희망. 우리 꿈 어, 희망하니까 우리 임효옥 선생님 생각나네. 저희가 타이틀 자체가 응, 조병아 시인의 문학관이 응. 그렇게 돼 있네요. 꿈과 사랑의 시인 조병아 문학관이네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이분의 그 저기는 그 아마 그 안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네요. 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가볼 만 하겠는데요. 먼 거리가 아니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노병화 시인의 책을 읽어서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살아갈수록 젊을 때 꿈의 모습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것이다. 꿈이 없는 삶은 날개가 부러져 땅바닥에 앉아 굶어 죽어가는 새와 같다.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최정형 나도 선생님, 예, 꿈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꿈을 독서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난 일요일 날 젊은 우리 청년하고 이제 20대 중반이 되어가는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전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대학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사 장교로 다시 가려고 직업 군인이 되어 보려고 그러다가 어,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수련회 갔다가 이제 그 친구는 전에 강화도에 갔는데 저녁에 먼저 돌아온다 해서 제가 이제 정도 12시 넘어서 태워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이 친구들끼리 그 이야기 하는데 얘가 그쪽 길로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저께 일요일 날 얘기를 했죠. 야, 너 뭐 방향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바뀌었냐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는 그냥 정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만 할 것 같다. 아버님이 그렇게 오래 대기업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안정적인 직업인의 그 삶을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데 부모들도 또 원하죠, 그거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세상을 먼저 좀 살아보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둘이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 끝나는 시점 정도 됐을 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 그 종종 하는 그 형제가 저하고 얘기를 잘 하는데 그 끝나는 쯤에 다음 주에 부장님 계세요. 그래서 야,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시골의 형제들 또 두 달에 한번 만나는데 이제 만나서 어 저기 뭐야 벌초도 하고 해야 된다고 또 내려오라 해갖고 이제 시골에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못 보고 그 다음 주에 보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예 오시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저도 지금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 내 세대에, 아빠 세대에 보면, 그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다. 그러니까, 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천의 그 모 고등학교에 가서 직업 진로 체험 강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들 강사들 다 그 모여 있는데 오셔갖고 교장 선생님이 한 말씀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대부분 부장 선생님들이 그 진로 부장 선생님들이 와서 하시는데 거기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다른 데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크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 당신들이 와가지고 강사들이 있는데 얘기해 강사들 많은 사람들이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거의 이제 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 말을 좀 꼭 좀 전해달래요. 근데 그 말을 학교 선생님이 전해주면 안 듣는데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진로를 지도해주면, 음, 이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시는 게, 너희들이 인생이 성적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다. 성적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다. 그 직업들을 너희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 보고 너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가라. 예? 내가 공부에 관심이 있네, 없네. 정말 그런데 해서 공부를 못하면 내가 인생을 뭐 맞춰야 되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체험을 해보라고. 그 뒤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 뒤로 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이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 시간에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나가시는데 같이 계시는 음, 선생님들이 있는데 맨 뒤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뒤에서 있잖아요. 그 얘기할 때 고개를 크닥크닥 바짝바짝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책 읽으라면 또 잔소리로 들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해도 잔소리라고 듣겠지만, 야, 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네. 그러면, 저거는 해야 되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아요. 예, 하고 있지. 우리 엄마도 그러잖아요. 내가 맨날 엄마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맨날 그냥 웃어야 건강해져. 웃어야 행복해져.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딸이니까. 음, 그리고 한다는 거는 알았지만은 뭐 그거 웃는다고 뭐 그러겠어? 막 이랬는데 엄마가 복지관이나 다른 데 이런 데 가갖고서는 또 그 강사들도 웃음 강사님 뭐 강사가 나와서 또 계속 그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어? 딸은 딸 얘기는 안 들어도 그 강사 얘기는 듣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그러면 야 너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나도 복지관에 가서 그 얘기 하는데. 당연하지 나도 강사인데 내가 막 그러면은 응. 그래서 막 우리 딸도 강사한다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도 조금씩 이제 젖어드는 거죠 이제. 딸이 얘기하고 강사도 얘기하고 오는 강사마다 또 다 얘기하니까 계속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저기 박성원 교수님 옷에 꿈을 입으셨네요. 응, 음. 꿈알이라고. 그러니까 알은 안 보이고 꿈만 보이네. 꿈. 우리가, 벌써 이것도 10년 다 돼가나 봐요. 그죠? 음, 꿈알이라고 그러네. 계란 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그거 종이에다 주신다고 했는데 적어가지고 손에다 집어넣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네. 이 알이 아직 안 컸나 봐요. 어디지 그러면? 이사 오면서 여기 어디, 위에다가 다 얹어놨던 거 어디 갔죠? 그러니까 다 부화했나본데요. 이사 올 그러네요. 때 어디 부하에서 갔냐면서 날아가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있나 보네. 그러면은. 요 위에, 우리 책꽂이 위에다가 항상 쫙 올려놨지. 놨었었는데 이사 오면서 어디 박스에다 넣어놨나 보네. 두 분이 똑같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가 부화해서 날아갔나 보다. 아, 책꽂이가 이거 지금 우리 집가 지금 책꽂이가 둘이 옆에 딱 돼 앞에 있거든요. 응. 책꽂이가 지금 두 개를 해놓고 마이크, 책상을 두 스피커 개 할 이렇게 거는 다 있었거든. 꺼놓고 따로 앉아 있는데 들어가기는 저쪽으로 들어가니까.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 거실에서 김일 교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방으로 들어와갖고 어차피 책상이 다 방에 있으니까 책꽂이랑 나란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냥 나란히 앉아갖고 요즘에 이제 작업을 하니까 그래도 밤 늦게까지 같이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우리가 치매 예방제는 저기 교구 같은 것도 이제는 10월 달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해갖고서는 판매까지도 할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교수님도 보시고 괜찮으실 것 같으면 한번 구입하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응. 알겠습니다. 응. 그 도구까지 또 만들으시, 교구까지. 아, 거기서 직접. 네. 아,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는 만들면서. 그런 데랑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는 크게 보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떤 요양보호사님은 뭐 지금 어린이집 문 닫는데도 다 지금 주간보호센터 노치원 쪽으로도 많이 네,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네, 시골 같은 데 복지관 있잖아요. 경로당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우와, 그래요? 예, 치매 쪽이 너무 이제 노인들이 다 주간보호사를 줄인다고 그러더니만 또 늘리나 보네? 결국은 주간보호센터를 줄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그죠? 역시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 가면은 그래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러긴, 요양원 요양병원 가면은 안 돼요. 음,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요양병원하고 음, 주간보호센터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이제 이거 그 가슴 관리뼈 부러졌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누워 움직이게 있어야지. 해요. 누워 있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맞아요. 그런 근데 문제는 다 약해지는 거야. 어른들 일주일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 다 날라가요. 맞아. 그냥 못 걸어요. 근데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임 선생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어머니 갈비뼈 나갔을 때 병원에 입원해라 그랬는데 도망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왜 아니라 한번 입원 안 했다고.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완전 이거는 맞아요. 곤욕이 되는 공감을 거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다리나 왜 손 다쳤을 때 기부스 하잖아요. 기부스 나중에 풀면 양쪽이 다르잖아요. 응. 기부스 한쪽은 근육이 다 말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아주 얇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 환자가 병을 되기가 키우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도와줘요.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돌아다녀야 돼. 아예 대퇴부 골절이나 뭐 이래가지고 그럴 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떻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자빠지더라도 나와서 저는 걷다가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병원에 계실 때 잘 다리가 성해서 잘 걸으시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한 달 전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건강하게 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엄마 세 다리를 걷든 네 다리를 걷든 여섯 다리를 걷든 그냥 나갈 수 있는 나가서 어쨌든 안 걷고 그냥 누워서 못 걷는 것보다 갈 수 있는 게 그게 건강한 거라고 엄마 나이는 그게 건강한 거라고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지팡이를 들든 실버카를 끌든 나갈 수 있는 게 건강이라고. 코로나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댔잖아요. 코로나 때. 못 못 나가고 하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근육을 다 못 쓰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약해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거든요. 주간보호센터는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늘려야 되고 그래야 요양원 요양병원들에 안 가지. 가족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든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병환 시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걸어놓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78세에 늙으신 그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00세까지 그렸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를 영상을 듣는 것 중에서 많이 듣는 게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그러니까 전에는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사실은 없어요. 뭐 대단한 심리학자이지만 그런데도 철학자이지만 그런 거를 듣질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00세 이후에 강의를 더 많이 하시는 거. 요즘에 진짜 많이 불려다니시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네, 건강하게. 그리고 이분은 김영석
그 문학관 같은 그런 김영석관이 양구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양구에 자주 가시거든요, 강의하러.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거를 양구에서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또 새로운 그런 어떠한 그 역사관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도 나이 연세 드셔갖고서는 지금 더 알려진 거잖아요. 시작은 20대부터 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꿈꾸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고 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에 8월 달에 우리 성경쌤 그 고려학교 박람회. 하는 에듀케이션 뭐 거기 행사하는데 거기 가서 보고 참 그렇구나. 저는 성경쌤 같은 고려학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고려학교 비슷한 학교가 있더라고. 세호학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구나. 곳곳에 숨어 있구나. 그런 생각.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선생님이. 그래가 세워학교에 빵 터져가지고 거기가 참샘스쿨이랑 그 옆에 뭐였지? 참샘스쿨 옆 집회 김희교연 거기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곳인데 어쨌든 뭐 이번에 같이 하게 돼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고려학교가 더 인기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인기는 고려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했어요. 최정경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했는지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오더라고요. 그날은 마지막 날 갔기 때문에 그것도 오후에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지는 시간인데도 그러게. 끝까지. 원래 그 시간이 그러니까 빠지는 고려 시간인데. 학교는 뭐 특별히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리고 네, 그거 드라마 한 네.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누구 변호사인가? 그 우영우, 고래. 우영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고래 꿈을 많이 꾸는 것 같더라. 음. 홍보대사로 왔어야 되는 건데, 아, 아깝네. 맞아요. 그러네. 우영우를, 다음에는 우영우를 섭외. 예. 같이 연결시켜야 되겠어. 네, 선물도 뭐 있었는데 다 모자라가지고 마지막 날은 거의 많이 못 줬는데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도움 받아가지고. 고래 인형에다가 꿈 써야 되겠네. 저기 꿈알처럼. 예, 예, 굿즈도 좀 그래, 하고. 이것처럼. 어. 아, 그래가지고 딱 꿈. 예, 그래다가. 그래서 저희 올해 싱크와이즈를 선생님들이 수업에 좀 활용하면서 거기 부스할 때도 이제 싱크와이즈에서 사실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음. 근데 이제 싱크와이즈 대표님이 또 고려학교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사람들이 고려학교 그러면 사실 뭐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려학교 로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고려의 특징이랑 고려학교 특징 이렇게 잘 싱크와이즈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유목화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좀 도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한번 뵈러 가기로 그러니까 창립장 거죠. 싱크와이즈 창립자 대표님이 되게 우리 학교 의미가 좋다고 또 프로젝트에 그분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또 프로젝트 수업 쪽으로 하니까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싱크와이즈 대표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한번 컨설팅 받으면 딱 고려학교 하여튼 로고에 그게 고려학교가 이런 데다라는 게 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본인이 이제 컨설팅 해주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정리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원사로?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걸 보면 말을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의인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인연이 되려니까 근데 제가 티처몰에서 또 도움을 항상 많이 받는데 고려학교 이제 만들 때도 티처몰
팀장님하고 했는데 시청으로서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선생님들한테 소개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거기랑 연결이 된 거예요. 제 덕분에. 그 주관하시는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랑 그 주관하시는 분이 둘째 날 저녁에 하여튼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하여튼 그분들이 연결돼서 또 바로 그 플랫폼에 싱크아이즈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싱크아이즈도 잘 된 거예요. 보통 기업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직 많이 안 쓰고 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본인들도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서 잘 적극적으로 뉴스는 도와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바로 이렇게 서로 인연이 성과가 됐네. 생겼으니까 이제 본인들도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고려학교가 선한 꿈을 꿨어. 꿈을 꿈을 꾸고 키워줬어. 행동하니까 선한 네. 영향력이 나누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았으면 성경쌤이 고려학교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꿈을 꾸고 그것을 계속 펼쳐나가다 보니까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러면서 확장되어지는 것. 한 고려 사람의 꿈은 위대하다. 고래 학교가 이제는 저기 저 설립될 때 그 맨 꼭대기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래 지구를 사람이 들고 있는. 어, 그러네. 이것도 이 이거. 느낌이 참 좋네요. 괜찮은 거. 아까 그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음, 네. 네. 우리가 269쪽에 고래 지구에서 사람이 예, 고래를 예. 들고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네, 하여튼 어쨌든 고래가 좋은 의미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모비딕 읽으면서 또 뭐 그쪽으로 연구하는 교수님 강의 듣고 있는데 고래가 그 뭐죠 역경이나 이런 거 노인과 바다도 그렇고 왜 피노키오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걸 결국 그래서 그런 또 얘기 들으니까 아 고래가 진짜 좋은 의미가 많구나 해서 그런 걸 이번에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고래는 네. 해치던 바다 동물이 아니거든요. 상어같이. 예, 그래서 좋은 동물이고요. 예,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쌤이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이 시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예, 우- 오늘 뭐, 우리 예, 우리 우리 학교 그 정문앞 센텀 앞에도 피노키오를 엄청 큰 거를 진짜 몇십억 맞아요. 들여갖고서는 피노키오가 크게 있어요. 응. 있는데 어, 그것도 결국은 그런 뜻이거든요. 피노키오가 인간이 네, 되겠다는 허망된 꿈이 아니라 진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걔가 꿈을 꿨기 때문에 네, 인간이 네, 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꿈은 꿈의 크기가 이루어진다. 삶의 크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네, 이루어진다 이거지.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다. 우리 또 사진 찍죠.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학교 도착했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도착하신 거네, 진짜. 네, 네. 아까 인사하고 그러시는 것 네, 같더라. 네. 잠깐만요. 저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옆모습으로 나와서 새침해 보여요. 하나, 둘, 셋, 셋. 아우,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도 교무실로 들어가시면. 화이팅입니다. 네, 네,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마치겠습니다. 네.